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자, 우리 자율학카운터. 그러니까 거기서 자율한 중력 위에의 다른 모든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려하자고요. 그래서 그걸 저항력, resistive force 또는, 끌림 힘, drag force라고 불러요. 왜 drag force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죠? 위로 끌어당기는 것 같죠? 그래서 끌림힘, 드래그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그래서 드래그포스의 그 명칭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력의 이제 성질로는,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저항력도 커져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실험 보고서 같은 거 채점하다 보면 막 우스운, 좀 웃기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초속 뭐 얼마라 그럴까? 뭐 초속 1m?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기 저항이 커가지고 뭐 실험 오차가 발생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물론 1m per second에서도 공기 저항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10m per second다. 그러면 인정. 예. 공기 저항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커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하는지, 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뭐 이런 건 몰라요. 이런 거는 이제 물체에 따라 다르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나 비행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에는, 풍동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풍동 실험실. 그러니까 이제 풍동 실험실은 이렇게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 이제 막 바람을 막 이렇게 센 바람을 막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반대로 이제 공기가 정지해 있고 차가 이렇게 비행기나 자동차가 이제 주행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기의 저항력이 어떻게, 속력의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풍동실험실에서. 자,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가정을 해야지. 자, 첫 번째,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한다고 합시다. 속도에 비례한다. 벡터로 쓰면은, 마이너스는 속도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속도에 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B라고 쓰는데, 요 B를 감사상수라고 합니다. 댐핑 컨스턴트, 감사상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좌표축을 아래쪽을 양의 방향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중력이 양수, 아래쪽 방향, 저항력은 위쪽, 그러니까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BV. 그래서 이거는 R자임인데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때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V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얻어져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지금 풀 건 아니고, 어, 그래서 풀었다 칩시다. 결과만 인용을 할게요. 예, 그러면 V가 지수함수가 등장해요. 지수함수가 등장해가지고, 어, V가 B분의 mg, 가로 열고, 1 빼기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M분의 BT
승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맨 앞에 곱해져 있는 B분의 mg를 얘를 VT 종단 속력이라고 그래요. 종단 속력.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그 마이너스 n분의 bt인데 여기서 n분의 b 요거 역수 그러니까 b분의 m을 타우 시간상수 타우라고 그래요. b분의 m 시간상수 타우.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할 때 낙하하는 가만히 놓은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VT 가로 열고 1 빼기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승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만일에 저항력이 없다면 속력은 계속 증가해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저항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감소상수가 0인 경우. 근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게 차츰차츰 누그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증가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종단 속력에 도달하게 돼요. 종단 속력, 터미널 스피드라고 하죠. 요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상수 타우는 뭐냐면은 최대값의 약 63%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타우라고 해요. 63%에 도달하는 시간, 이걸 시간상수 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수 타우의 역할은 타우가 클수록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게 시간상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단 속력은 결국 알고 보면은 시간이 무한대일 때 그때 이제 물체가 갖게 되는 속력인데, 근데 꼭 그렇게 극한을 취해야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극한을 취할 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단 속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항력이, 그러니까 중력과 맞먹을 만큼 커져요. 그래서 R자 힘이 0이 되어버립니다. R자 힘이 0이 됩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종단 속력이 B분의 mg라는 걸 이렇게 딱 구현할 수 있어요. 예,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슬기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우직하게 종단 속력 미분 방정식 푼 다음에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서 구할 수 있다. 그거는 되게 고지고대로 매우 우직한 방법이고 되게 슬기로운 방법. 종단 속력에 도달하면은 저항력이 중력과 맞먹을 만큼 커진다. 그걸로부터 구한다. 이거는 얍삽한 거 아니에요. 매우 아주 슬기로운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하는 경우였죠. 다음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도 한번 봅시다. 속력의 제곱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 벡터식이니까 마이너스는 그 속도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KV 제곱.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비례상수 K가 2분의 1 대문자 D 로 A로 쓸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요 비례상수 K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여기서 대문자 D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비례상수라고 치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숫자를 갖는. 그다음에 로는 공기의 밀도예요. 로는 공기의 밀도고 A는 그 물체의 그러니까 저항력을 받는 단면적. 그래서 예를 들어 종이를 이렇게 편 상태로 종이를 쫙 편 상태로 떨어뜨리면 저항력이 크죠. 그래서 떨어질 때 종이가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떨어지잖아요. 근데 종이를 꽉 뭉쳐요. 그러면은 후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면적이 작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제 물체의 단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좌표축 똑같이 아래쪽 방향 양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중력이 아래쪽, 저항력은 속도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저항력은 위쪽,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KV 제곱은 지금은 저항력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MA. 근데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한 거. 그래서 이제 V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역시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인용할게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른바 쌍곡선 함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종단선수 VT가 있고, 뭐 얘도 시간상수 타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최대값의 63%에 도달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닐걸? 전혀 아닐걸.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듭 말하지만 종단 속력 구하는 이건 우직한 방법.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그 속력, 종단 속력 이렇게 구하는 건 매우 우직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얍삽한 거 아니고 슬기로운 거, 스마트한 방법으로는 종단 속력에 도달하면은 저항력이 중력과 맞먹을 만큼 커진다. 그래서 종단 속력이 루트 K분의 mg라는 거를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속력에 비례하는 경우, 지금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였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종단 속력은 질량이 클수록 종단 속력이 커요. 질량이 클수록. 그래서 이제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라고 할 때, 남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질량이 크니까 보통. 그래서 남자들이 종단 속력도 빨라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을 때 이제 같은 자세, 다시 말해서 이제 단면적이 같은 자세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적 A가 같다 이거예요. 뭐 공기의 밀도도 같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질량이 무거울수록 종단 속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스카이 다이빙 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빨리 떨어지게 돼요. 갑자기 남녀 차별?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력 내용이 뭐 아주 필수 단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과학 상식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뭐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 거예요. 문제 봅시다. 어,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할 때 이제 그 공의 질량 2. 빵빵 그램,
그 다음에 공의 종단 속력이 5점 빵빵 cm per second다. 그러니까 질량이 2점 빵빵 그램, 종단 속력이 이게 B분의 mg로 주어졌는데 요게 5점 빵빵 cm per second. 이럴 때 시간상수 타우. 그럼 시간상수 타우는 B분의 m이거든요. 시간상수 타우는. 그러면 그럼 너무 쉽잖아. 종단 속력을 중력가속도 G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 방법은 생각 못했네. 자, 그러면 5점 빵빵 센티미터, 원래 센티미터 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귀찮, 이기찬. 의문의 일패 이기찬. 미안하네. 안 바꿨고, 대신에 중력가속도를 바꿀 거예요. 중력가속도는 이제 9.80,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인데, 980 센티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5.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그러니까 종단 속력의 약 63%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종단 속력의 9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식이 속력이 종단 속력 VT 가로 열고 1 빼기 지수함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T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타우 ln 1 빼기 vt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좀 중간 계산 좀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 상수에다가 이제 5.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대입하고 ln 1 빼기 종단 속력의 90%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90%면은 0.900 예,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근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죠. 그래서 뭐 시간 상수가 5.10 밀리세컨드 그리고 시간 상수는 종단 속력의 약 63%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종단 속력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7 밀리세컨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름에다가 이 공을 놨는데 굉장히 빨리 이 정도면 상당히 빨리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다음 문제 봅시다. 예,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예, 야구인데, 자, 야구공이 0.145kg, 그리고, 40.2m per second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제 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야구공의 종단 속력이 43m per second래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력의 크기가 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 근데 이 비례상수 K가 2분의 1 어떤 상수 공기의 밀도로 단면적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종단 속력은 그
물체가 정단속력에 도달하면은 중력하고 맞먹는 저항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어려운 요 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네요. 이 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둘을 나눠주면 되니까. 자, 둘을 나눠주면은 비례상수 K가 지워지죠. 자, 그래서 저항력의 크기는 중력 mg 곱하기 속력 나누기 종단 속력 전체의 제곱. 그래서 야구공의 질량이 0.145kg, 중력 가속도는 9.80 m/s², 그 다음에 야구공의 종단 속력이 43 m/s. 현재 이 야구공의 속력은 40.2 m/s. 그래서 그거 전체 제곱. 그래서 계산해보면 1.2N이 나와요. 1.2N이면 별로 큰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구공이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조금밖에 안 정하기 때문에 야구공에다가 약간의 변함을 줘도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변화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속력이 커질수록 저항력이 커지는데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 각각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6장 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적용 부분을 다 보셨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